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노림수는 무엇인지 오늘 자세한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공중훈련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 공군 전략폭격기죠. B-52H가 서해에 전개돼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오산기지에서는 쌍매 훈련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는 13일부터 예정된 이 한미 연합연습이죠. 자유의 방패를 일주일 앞두고 미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이런 압도적인 우리의 공군 전력을 보여주는 그 전략.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고요. 예. 미국과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연합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8년 김정은이 조건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한미는 비핵화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했어요. 예. 당시에 대표적인 세 가지 한미연합연습이 있었거든요. 봄에 했던 키리졸브, 폴이글, 그다음에 UFG. 이 대표적인 연습을 중단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 비핵화를 해라. 우리 연합연습 안 할 테니까. 이제는 이제 양심하고 비핵화를 해라. 라고 했는데 벌써 지금 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북한은 그걸 악용을 해서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특히 금년 초에 김정은이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예.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2월 20일에 화성 15형을 쐈습니다. 화성 15형은 미국을 겨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틀 후에 초대형 방사포를 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요 비행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데 한미는 훈련도 안 하고 한미 동맹이 이렇게 망가지면 과연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작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을 해서 연합훈련의 강화,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이런 것들을 합의했고요. 지금 일련의 상황들은 그 합의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향한 북한이 만약에 핵미사일을 사용하기를 기도한다면 압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태세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합의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서 저희가 북한 김여정의 담화와 관련된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한미의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하고 있다. 상시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도 담화를 냈는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국제사회가 한미의 연합훈련 중단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어서요. 네, 최근 북한의 이 태도를 보면 작년과는 조금 대비가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쐈습니까? 특히 주한미군이 정기적인 사격 훈련을 했고 그걸 빌미로 해서 북한이 각종 도발을 했습니다. 예. 뭐 해안포 사격이라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런 일련의 도발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금년에 중요한 한미연합연습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북한이 행동으로 도발을 한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성 15 초대형 방사포 이것뿐이에요. 예. 다만 이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오늘 나온 내용도 보면 이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작년과는 좀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뭔가 건건 사사 보면서 대응하기에는 이제 북한이 너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건건사사 이걸 다 누적을 시켜서 뭔가 큰 걸 한번 꽝 터뜨리기 위한 명분 축적용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특이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무성 담화 내용을 보면 마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북한은 굉장히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자기들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미가 긴장을 조성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현재 한반도의 긴장 조성의 주 범위는 한국과 미국이다. 예.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식의 기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북한이 유엔을 완전히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을 하고 유엔을 규탄하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비방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유엔에게 제발 우리 좀 도와서 한미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인데 북한 내부에 뭔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절박함의 표현인 것인지 아니면 큰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용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북한에서는 존 아켈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만약 북한이 태평양으로 ICBM을 쏠 경우 즉각 격추하겠다라고 말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영유권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전문가들이 또 미국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왜? 이유는 그동안 북한은 한 번도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다. 예. 다시 말하면 실거리 사격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다. 확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두고 보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서 예.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북한은 언제든 정상 각도로 실거리 사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만약에 그렇게 태평양상으로 날아오는 ICBM을 발견하면 즉각 격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발끈하면서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사전에 경고를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언젠가 자기들이 실거리 사격을 태평양 상으로 날려보낼 텐데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최근에 북한이 인공위성 운운하면서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과거에도 보면 은하로켓으로 남태평양 쪽으로 대포동 미사일을 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뭔가 이 사전 예고 명분 축적용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북한은 언젠가 준비가 되면 아마 정상각도 실거리 사격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성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뒤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북한 외무성에서 앞서 언급했던 그 B-52H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사실을 거론을 하면서 핵 전쟁 발발 위험이 가상적 단계에서 현실적 단계로 높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핵 전쟁을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좀 수위를 높였거든요. 그 배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결국은 배경은 핵전쟁의 주범이 미국이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남조선이다. 한국이다라고 이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한국과 특히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끊임없이 핵 공격을 했고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기 위한 핵 공격 연습이고 그래서 미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자위적 조치로서 핵을 개발한 것이고 자기들 핵은 자위적인 것이고 억제를 위한 것이고 평화지향적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면 결국은 자기들은 평화지향적으로 자위적 조치로서 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 핵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럼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지금 우리 국민들을 자극하는 것이죠.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 한미가 연합연습을 강화하고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북한이 저렇게 반발을 하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 제발 좀 훈련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목소리를 우리 국내에서 국제사회에서 그런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예. 그런
기만 전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도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해서 북한이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어떤 도발이 가능할 것인가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 3번 갱도 주변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핵실험을 좀 연내 강행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작년부터 나왔었죠. 작년 초에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이제 모라토리움 파기의 일환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작년에 ICBM을 8번이나 발사를 했는데 이제 작년 초부터 북한이 이미 3번 갱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 3번 갱도와 4번 갱도 보수 움직임이 있었고요. 3번 갱도 같은 경우는 언제든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즉각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춰져 있다. 이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이냐 5월이냐 여름에는 안 할 것이다. 가을에 할 것이다. 뭐 10월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북한 핵실험 가능성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했고요. 실제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의 모든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렇다면 북한이 기존에 아무리 핵탄두를 소형화했더라도 이 전술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는 덜 돼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이걸 위해서 뭐 사실은 북한이 2018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쇼를 보였는데 결국은 다시 이걸 복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쇼를 보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추가 핵실험을 해야 할 물리적인 필요, 기술적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이제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데 지금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상시 대비 태세가 갖춰져 있다. 이거는 뭐 장거리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추가 핵실험 이런 것들이 언제라도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 우리가 순순히 말할 때 추가 도발, 다시 말하면 한미연합연습 이렇게 강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담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추가 핵실험이 연내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뭐 그보다 빨리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준비는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IAEA 사무총장이 3번 갱도 인근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 끊임없이 영변에서 핵시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문가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정찰 위성 발사를 통한 도발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이 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 개발에 성공을 했고 각종 위성을 궤도에 올릴 담보가 마련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4월까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한 만큼 좀 그 시간표를 의식한 메시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예, 이제 김정은이 지난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에게 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정찰 위성입니다. 북한이 지금 엊그저께 나온 담화를 보면 국가 우주개발국이죠. 담화를 보면은 북한이 우주협약이나 등록협약에 가입을 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국제적으로 여건이 보장이 됐고 기술적으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인공위성 개발을 위한 그런 준비가 착착 갖춰져 가고 있고 특히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서 필요한 대출력 발동기, 우리로 말하면 우주 로켓이죠. 우주 로켓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언급했던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그런 준비 차원의 발표일 수도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실거리 사격을 하려면 지금 국제사회는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한 것도 탄도미사일로 간주하고 제재를 했고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애써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나 발사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 머리 부분에 인공위성을 장착하면 인공위성 로켓이 되는 예. 거고 이 핵탄두를 장착하면 핵탄두 미사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두 가지 양수겹장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표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정찰위성이든 정찰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이든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조만간 위성과 관련된 도발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짧게요. 마지막으로 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이제 곧 실시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들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요. 지금 김여정의 이 얘기를 보면 이제 상시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와 대비되는 것이 작년의 특징은 훈련 기간 중에도 훈련에 불구하고 예. 도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일부터 이 10여일 동안 이제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각종 북한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을 좀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훈련이 끝난 후에 정찰위성을 가장한 인공위성 또는 정찰위성의 발사 가능성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지금 북한은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사실 북한 내부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런 한미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내부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데 현명한 결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